네, 오늘 첫 번째 주전부리 주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공개가 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으로 이 전문가들의 전망치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를 꼽자면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FOMC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시간으로 11월 PPI는 13일 오후 10시 30분에 나오고요. FOMC 같은 경우에는 14일 오전 4시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긴축 속도를 완화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이 피벗 신호가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 FOMC를 앞두고 이 국내 증시 탄력을 받았다라는 의견과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지금 상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국내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OX 투자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상대로 나온 CPI 결과에 국내 증시가 탄력을 받는다라는 의견과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국내 증시 탄력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라면 O, 탄력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이시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전문가분들의 의견 어떨지 공개해주세요. 오! 두 분 다 지금 아직은 아니다의 의견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민수 대표님부터 왜 X를 들어주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X인가요? 왜 X냐면은 네. 오늘장 보면 되지 않으실까요? 아, 오늘장으로 충분히 설명이 네. 됐다. 그냥 힘 하나도 없이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던 시장을 보면서 이게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만큼의 건덕지도 없는 시장이죠. 아, 건덕지조차 없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블루드림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장에서 사야 되겠는데 또 이벤트들이 좀 많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까지 다 보고 하자라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오늘 플레이어들도 그냥 오늘 시장에서 될 만한 섹터 또 될 만한 섹터라고 또 반도체 쪽에서 뭐 하나가 떡 나오다 보니까 CXL 네. 이게 또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컴퓨팅 익스프레스 링크? 전 처음 들어봐요. 아, 저희는 뭐 잘 아시나 봐요? 나 영어는 압니다. 영어는 좀 치는데요. 예. 근데 저희 둘 다 문과생들 세 분이서 그런 거 얘기를 하고 있게 되면 이거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나왔다.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벌써 얘기 나온 지는 한 2달 됐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때 시장이 그래. 그냥 그러고 넘어가다가 갑자기 뭔가 반도체에서 막 분위기 돌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거 이때더라. 뭐 관련주 뭐야? 그러니까 관련주도 솔직히 정확한 관련주가 아닌 종목도 있어요. 정확한 관련주가 아닌 종목도 있나요? 네, 그쪽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D램 쪽에 들어가는 뭐 테스터,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소켓 링 이런 것들 다 뭉쳐서 그냥 좀 쳐졌던 종목들 있죠. 그거래 그러면서 우르르 올라갔던 것뿐이지. 일단 뭐라도 한번 사보자. 정확하신데요. 그런 표현. 네. 저희 심정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트레이딩하는 심정에서 야 관련주 뭐래 그러면서 그냥 사보던 이런 관점이 이어졌지. 그거 빼고 갑자기 뭐 올라왔던 이런 섹터 몇 개들 빼고는 오늘 시장 대형주 쪽에서는 다 뭐 2% 가까이 뭐 하락할 정도로 맞습니다. 네. 전혀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뭐 이런 약한 장에서 또 테마가 나오다 보니까 몰려가는 정도만 다지. 그 다음에는 뭐 오늘 시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일 다 확인하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끝나고 그 다음 보자. 이런 분위기가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FOMC 결과도 봐야 되고 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내일입니다. 목요일까지 그러면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주연 대표님은 그러면은 왜 X이신가요? 미국장 신고가 가고 있는데 탄력을 받을 것 같으면 진작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거는 박스피. 역시나 K증시답다. 뭐 결국 양도세 완화 그게 좀 더해졌으면 좀 도움이 됐을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은 일단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결정 나는 거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 이제는 팔아야겠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좀 많이 꺾어놓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또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중국 증시도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흐름 이렇게 좀 보여줘야지 국내 증시 좀 따라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가는 거는 좀 잘 따라가주면 좋겠는데 못 가는 거를 자꾸 이렇게 좀 따라가려고 하는 성격 그거 좀 고쳐야 되는데 말이죠.
못 가는 그래서, 거 따라가는 성격. 네. 네, 중국장 빠지니까 이제 그래도 지금 잘 버텨낸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요 정도의 흐름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좀 상승하는 그림,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탄력은 무리고 그래도 완만하게는 갈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을 대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FOMC를 앞두고 일단 외국인들은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좀 상승하는가 싶었는데 어쨌든 확실히 이 경계 심리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 현 시점에서 투자 대응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김민수 대표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전략은 그냥 뚜껑 열고 보자. 이런 일단 쪽으로. 기다려보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제 저희가 지금 가장 최근에 많이 들은 기사 보시면서 금리 인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벌써 연준은 별 변화가 없을 텐데 네, 안 할 것 같던데. 이제 안 할 것 같은데 시장은 막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시장 분위기는 내년 가게 되면 한 몇 개월만 참으면 이제 금리 인하 본격적으로 할 거야.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꽉 차면서 미국 시장도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올라간 거죠. 네, 근데 그게 막상 이제 연준이 얘기할 거는 뻔합니다. 이제 또 파월 의장 이제 끝나고 이거 들고 와서 이렇게 딱 앉은 다음에 안경 쓱 올리고 얘기할 건 뻔하거든요. 근데 나올 얘기는 다 네. 뭐 데이터 인디펜던트 하는데 예, 그러면서 이를 좀 약간 악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기대감을 가졌어. 요것 봐라. 이러면서 절대 연준은 지금 스탠스 변화 없으니까 너무 갔던 기대감 내려놔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그걸 가능성이 먼저 나올 걸 대비해서 시장이 약간 외국인들도 좀 플레이가 들어갔다고 보는데 근데 그렇기에는 또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건 아니에요. 코스피에서 한 1,300억 팔았고 거기다가 선물 한 3,800개 정도 매도면은 그냥 조정을 받는 정도가 경계감을 잇는 정도라고만 들어왔는데 시장은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지금 오늘 보니까 개인들 매도가 나왔죠. 네. 네, 이렇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악재는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 양도세가 진짜 네, 큰 이게 것 더 같습니다.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주연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기다렸다가 에이 아닌가 봐. 그러면 이제 던지는 것들 이게 나오는 게 제일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몇 가지가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약간 좀 위축이 좀 큰 증시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이게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지금 나왔던 얘기들 그러니까 연준의 경계하는 모습들 충분히 보고 거기다가 또 점도표까지 봤는데 점도표에서 내용도 이제 내년에 최종 금리의 중간값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전망을 하는지를 좀 보고 우리가 금리 인하가 너무 빠르게 갔구나 아니면 진짜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들을 또 재보는 단계가 되겠죠.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을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눈치 보기. 네. 다 그때쯤 우리 시간으로 한 4시 반 요쯤 되겠죠. 네. 그때 또 미국 시장도 열심히 흔들릴 겁니다. 근데 한국만큼 이렇게 흔들릴 것이냐 아니면 장중에 흔들렸다가 그래도 애써 그냥 위안하듯이 이렇게 움직이게 오늘 같은 경우도 CPI 발표되고는 좀 흔들릴 뻔했거든요. 시장은 약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경계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FOMC 결과 나올 때까지 좀 천천히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점도표도 좀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해주셨고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그 경계감을 소화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좀 저희가 눈여겨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주연 대표님은 또 어떤 전략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얘기하신 대로 이번에도 뻥카를 뻥카요? 네, 그 블러핑이라고 좀 전문 용어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금리를 올리지는 않으면서 계속 매파적인 스탠스. 네. 그게 이제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하고자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거다. 결국 매파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되 그래야지 혹시나 데이터가 물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올릴 명분이 생기잖아요. 야, 그쵸. 니들 괜찮다고 했잖아 했다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옵션들을 좀 열어놓는 선에서의 계속 매파적인 발언 나올 것 같고 아마 내일 뭐 좀 지나고 나면 다시 미증시는 상승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짜자면 저는 그 IT 버블 터지기 전에 이제 96년도에 미국에서 금리 쫙 올리면서 이제 남미 무너지고 러시아 디폴트 나오고 아시아로 오면서 이제 IMF를 겪었던 그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이 금리를 1년 만에 쫙 올렸다가
살짝 내려주면서 미국장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미국장만 그렇게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물론 신고가 아직 갱신은 안 됐지만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그 조정은 뭐 좋은 기업들, 성장할 기업들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시장 때문에 못 가는 것들은 투자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지수에 좀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해라. QQQ 같은 거. 오. 아니, 레버리지까지. 네. 그것도 좀 그러니까 비중 너무 크지 않게. 네.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의 민족이군요, 저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인이기 때문에 QQQ로 이제 비중을 이제 뭐 많이 들고 가면 좋겠지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적은 비중에서 대신에 미국장이 올라갈 땐 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아무래도 그렇긴 하겠죠. 네. 그런 쪽으로 해서 QQQ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수에 한번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대표님 모두 양도세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 어제 12일이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이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두고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이 큰 손들의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질 우려가 많아 보이는데요. 그동안에서처럼 앞으로도 좀 봤을 때 조 단위의 이 매도 폭탄이 연말까지 계속 쏟아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을까요? 이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민수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딱 기대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있나요? 네. 내일 귀국하시죠, 대통령. 네. 그래서 내일 귀국하시면서 지금까지 돌아간 거 보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네, 아니 말 바꾸기보다 이렇게 떠가지고 그거 한번 하시겠죠. 이거 한번 하시겠죠. 하신 다음에 네. 하면서 아니 이거 우리 공약이었는데 이거 이대로 놔도 진행시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용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영차 잘하시네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갑자기 또 빨라지면서 연말까지 뭐 쭉 하고 또 갈 수도 있다고. 왜냐면 이게 지금 시행령이다 보니까 이 시행령 관련된 거는 뭐 특별히 야권하고 뭘 이제 눈치를 볼 필요 없는데 이제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예산안 관련된 쪽이 아직까지는 국회의원 수가 훨씬 더 야권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단독적으로 했을 때 이거 봐라 그러면서 그러면 너 다음부터 우리 안 해줘라고 약간 그런 또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냥 약간 좀 못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거기다 또 부총리께서는 이제 내려놓고 또 국회의원 가신다네요. 네? 대구 국회 맞죠? 대구 국회의원 네네. 쪽으로 다시 가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는 뭐 이제 거의 마무리 짓고 이제 출마 준비해야지 그런 이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더 실망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딱 대통령이 한마디로 분위기는 반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기대하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 기대하는 거 그거죠. 아니 대응 전략을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대통령 멘트에 우리 뭐 사활을 걸어보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성대모사까지 하려고 하다가 이건 좀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어차피 그럼 물 건너 갔고 그냥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 2주만 참으면 돼요. 물량 나올 그렇죠. 때. 특히 이제 이 해당되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로봇, AI, AI 의료,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2주 동안 차라리 그냥 좀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아니면은 좀 비중을 잠깐 줄였다가 이거 빠지면 더 사야겠어라고 해서 딱 정확하게 26일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네. 그럼 한국 증시 뭐 이래서 어떻게 주식을 합니까? 26일 날 해서 통과되면 그러니까 정리되고 이제 배당하고 모든 게 다 끝나서 그다음에 뭐 올해 안에 다시 사놓게 되면 괜찮거든요. 그러면 그런 변화 나왔을 때 주가가 낙폭이 크다. 저희가 일단은 뭐 대주주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꿈입니다. 양도세 한번 내보고 죽고 싶어요. 이런 계좌에 대한 꿈을 언젠간 이루어주겠죠. 그럴 때 차라리 이렇게 쭉 밀렸다. 그럼 그때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변화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26일까지 좀 참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많이 내려가 있을 때 이제 주워 담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거의 똑같은 뭐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갈 때 과연 누가 득인가? 그걸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들은 좋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 주식 양도세 완화하면 부자 감세해 준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물론 주식을 대주주 요건에 충족된 분들 부자죠. 그렇죠, 그렇죠. 부자긴 한데 그분들이 한 종목당 뭐 이렇게 들고 있는 주식을 지금처럼 팔면 세금 안 냅니다. 별 실효성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런 세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부자 감세해줘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저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내리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개미들한테는 일단 내리면 또 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좀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내려가도 그죠? 분명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시장 내년에 뭐 피봇 했을 때는 네. 결국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기업들 이번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